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김팀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테헤란로 선릉역 일대를 나왔고요. 여러분께 이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슈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 이곳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발달하죠. 2028년 정도 완공 목표를 갖고 있는 이제 GTX A 노선, C 노선과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그 일대가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여기는 선릉역인데요. 선릉역에서는 여기는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 부근인데, 일반 상업지라도 이곳의 위치에 따라서 일반 상업지의 가치를 갖는 곳과 갖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치동 먹자상권을, 선릉역 이면 먹자상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살며시 해드렸는데요. 자, 제 뒤로 보이는 테헤란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테헤란로고요. 네, 지금 역삼역 방면으로 가는 테헤란로가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건물, 큰 건물들이 많죠. 업무용 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KT타워라고 하는데요. KT타워에 있는 이 옆에 거, 지금 대신증권이 들어가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 작년에 17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1700억에 매각이 되었고요. 평균 시세로, 평균가로 약 5억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려변은 작년 7월달인가 매각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5억, 평균 평당 5억의 시세를 띄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헤란로 수준은 5억에서 7억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시는 길은 이제 테헤란로 이 선릉역 이쪽에 선릉 있죠, 선정릉이 있죠. 선정릉 쪽 일반 상업지를 걷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려변과 달리 건물이 상당히 낮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은 그렇죠, 건물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구역 뭐 이렇게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반 상업지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뭐 일조권 관계도 있겠지만은 용적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아쉬운 일반 상업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뭐 음식점들도 있고 위락시설들, 그리고 모텔들, 이런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도 일반 상업지인데 건물들이 되게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적률들이 거의 되게 많이 못 찾은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아주 용적률 한 5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물들도 보이고, 400% 뭐 준주거 수준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 건물이 143억에 매각됐습니다. 이 건물이 143억에. 이 건물 매각 당시 용적률이 226%로 나옵니다.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203정보다 못한 용적률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좀 싼 가격에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려변 이면 시세인데, 대려변이 5억이었을 당시에 1억 3천 정도 수준의 매각이 된 걸 보면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땅이라도, 일반 상업지라는 같은 땅이라고 해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대려변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대려변 이면에서 올수록 선전릉과 가까워질수록 이제 용적률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거죠, 건물에. 땅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팔린 건물을 봤고요. 옆에 있는 건물, 모텔도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었는데요. 지금 매물이 거래가 중인가 봅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선정릉 쪽을 앞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깃집들,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음식점들도 매각이 되면 한 용적률을 그렇게 많이 못 찾으니까 못 찾는데 선능력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곳에, 일반 상업지라는 메리트가 있는 이곳에서 이 건물들이 다시 지어진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재건축이랑 재개발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서울시에도 풀어줬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5층을 규제 제한을 없애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업용 빌딩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용적률을 아무래도 좀 완화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런 부분에서 역사 문화 이런 게 있어도 어느 정도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 선정릉 같이 역사 이런 문화 유적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일조권도 있습니다. 저희 능히 바라봐야 되는 뭐 이런 일조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렇게 건물 높게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일반 상업지가 여도 땅값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물을 고르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따지셔야 됩니다. 땅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바라보셔야지 손해를 안 보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선정릉입니다. 선릉과 정릉, 선정릉이라고 하고요.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코로나의 방역에 대한 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확진자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건물도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인데도 일반 상업지인데 건물이 왜 이렇게 낮지? 이게 눈에 바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건물들이 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정릉을 바라보는 이제 공원 조망이 나오는 곳이 되겠네요. 이거는 테헤란로 대로변은 5억에서 7억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이쪽 라인에서. 그리고 이면은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상업지예요, 여러분. 일반 상업지인데 건물이 이렇고, 자, 저쪽을 가서 보면은 일반 상업지 건물들이 이 정도 높이인데, 바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상업지랑 건물 높이가 같죠, 지금? 자, 보시면은 왼쪽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오른쪽 건물은 일반 상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랑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이랑 높이가 같습니다.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이쪽 라인이 상당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2종인데 불구하고 289%를 받아서 건물을 높게 지었고요. 3종보다 더 나오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정등 이쪽 앞쪽 지역을 보시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일반 상업지역이랑 건물 높이가 같습니다. 땅의 가치가 일반 상업지역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땅의 가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곳이 되겠어요. 요곳은 땅의 가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이쪽을 살 바에 차라리 저 뒤쪽에 이종에서 용적률을 많이 받은 건물들을 그런 쪽을 구매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선정등 같은 경우는 딱 이런 케이스로 설명드리기가 되게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일반 상업지로서 가치가 있는 땅과 가치가 없는 땅,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테헤란로 쪽은 어차피 대로변이기 때문에 얘기가 틀려집니다만, 이쪽 일반 상업지 이면, 대로변 이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이 아까도 보셨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과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땅의 가치가 일반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뜻이 되겠죠. 평당가는 대략 1억 5천 정도 수준에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도 2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인데 거의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250%, 3종을 넘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2종 200%보다 높은 용적률을 지니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평당가는 뒤에 있는 아까 보셨던 이면에 일반 상업지역이랑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 얼마나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매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하고요. 과연 내가 살려는 물건이 자, 내가 그만큼의 내는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말인데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은 하단에 보이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유튜브 창에서 확인하시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다음에는 재개발 현장을 한번 집중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편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께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